안녕하십니까. 애니고 코리아 여러분, 문승진입니다. 자, 오늘은 constraint parent와 단순 parent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것을 응용해서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가 물체를 자유자재로 들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혹은 물체가 손 안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를 하는 방법을 2부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애니메이션을 잠시 보여드리면 캐릭터가 열심히 테이블 닦다가 병을 집어들고 그 밑으로 닦고 다시 내려놓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constraint parent와 단순 parent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지 이 애니메이션 실제로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1부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단순한 서클과 박스를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로 가셔서 널브스에서 서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서클로도 가셔서 서클 하나 위치를 좀 더 공간이 있는 곳으로 바꿔주고 다음에는 크리에이트에서 이제 폴리곤으로 가셔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큐브가 보이시죠? 하나 복사를 해줄게요. 컨트롤 D를 누르시고 컨트롤 앤 D를 누르시고 옆으로 옮겨줍니다. 하나는 단순 페런트를 설명하기 위해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constraint 페런트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박스를 이용해서 단순 페런트를 해볼게요. 단순 페런트의 중요한 점은 자식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선택한 후 어머니가 될 이 서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P를 눌러줍니다. 키보드 P를 눌러주면 지금 단순 페런트가 되어서 이 상자가 서클을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해볼게요. 서클을 선택한 상태에서 단순한 키를 주었습니다. 박스가 잘 따라가고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박스에게 독자적인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고 싶습니다. 서클을 따라가면서 박스는 로테이션을 할 것입니다. 여전히 잘 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단순 페런트의 큰 장점이자 특징일 수 있습니다. 이 자식되는 오브제는 이 부모가 되는 서클을 영향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독자적인 애니메이션을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constraint parent는 어떨까요? 자, constraint parent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부모 되는 서클을 먼저 선택을 한 후에 자식 되는 박스를 다음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요. 페런트 옵션 박스에 가시면 자, 이것은 이제 constraint parent 옵션 박스에 가시면 여기 중요합니다. maintain offset이라는 게 있습니다. maintain offset 이 거리를 유지해라. 그래서 이것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서클과 지금 현재 박스가 있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서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페런트가 된 상태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언두를 하시고요. 다시 서클을 선택하고 박스를 선택을 합니다. 컨스트레인트 가셔서 페런트 옵션 박스를 여시면 이번엔 메인테인 옵셋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박스가 부모가 되는 서클에게 스냅이 된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 기능은 우리가 스냅이 필요할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스냅을 위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constraint을 우리가 원치 않을 경우가 있어요. 이 constraint 순서가 반대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필요한 메뉴가 바로 remove target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개 다 스냅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constraint 값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원래 위치로 원상복귀를 시키고 이번엔 제대로 constraint을 해볼게요. 먼저 엄마 되는 서클을 선택하고 자식 되는 박스를 선택한 후에 constraint으로 가서
페렌트 옵션 창에서 Maintain Offset 클릭을 한 상태로 apply를 합니다. 둘의 사이가 유지가 됐죠? 자, 여기까지가 Constraint Parent를 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단순한 키를 줘볼게요. 네, 지금 박스가 부모되는 서클을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Constraint Parent의 큰 차이점이자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식되는 박스를 선택하시고 키를 줘보세요. 여기에 생기는 새로운 메뉴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블렌드 페런트라는 거. 이 이름은 블렌드 페런트지만 이 진짜 이름은 스위치입니다. Constraint Switch On Off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게 지로의 경우에는 스위치 오프라는 거예요. 즉 아까는 따라갔던 박스가 더 이상 서클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Constraint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거죠. 우리가 이거를 1로 바꿔줄 경우에 스위치를 ON 시킵니다. 따라서 다시 Constraint Parent 된 이 서클을 따라가게 되죠. 이 기능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물체를 잡고 들어 올렸을 때 우리는 그 물체가 손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그 정확한 프레임에 스위치를 ON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Constraint Parent의 스위치 ON 버튼이죠. 그리고 물체를 땅에 내려놨을 때 그리고 손에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정확한 프레임에 스위치 오프를 시키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역시 같은 버튼이죠. 그렇다면 아까 페런트처럼 이 물체의 독자적인 애니메이션이 컨스트레인에서도 가능하겠는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컨스트레인의 큰 특징은 이 스위치가 ON되어 있을 상태에는 이 물체의 독자적인 애니메이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오프 시킨 상태에서 다시 그러면 이 독자적인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로테이션 값을 줘볼게요. 그러면 가능한 걸 알 수 있죠. 네,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을 때는 이 물체가 가진 애니메이션 값을 문제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치가 ON되는 순간 이 물체는 두 가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한 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constraint 값인 것이죠. 더 이상 이 물체는 로테이션 값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특징이자 차이점이 우리가 실제로 애니메이션 할 때 둘 다 유용하고 같이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페런트의 자유로운 독자적인 자식된 물체의 애니메이션 기능, 그리고 constraint parent의 스위치 on, off를 이용해서 constraint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이런 컨트롤 기능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다음 시간에 제가 실제로 애니메이션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능을 어떻게 써왔는지 설명해 드릴 때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 애니메이션 가능하게끔 한 도안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번 1부차는 마치고자 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도안을 그려봤는데요. 지금 CP라고 하는 것은 Constraint Parent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 Parent는 그냥 제가 P라고만 썼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물체가 병이 손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손 안에서 독자적인 애니메이션을 할 수도 있고 또 손에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도 않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가능하게끔 하는 걸 다음 2부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